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육감 공약 이행률을 발표했는데 이행률이 무려 146%로 나왔습니다.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만 평가했기 때문인데 나쁘끄러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146%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공약 과제는 160여 개 사업, 완료된 것이 130개, 정상 추진 25개, 일부 추진이 4개라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약은 당해년도 목표를 정해서 이에 관련된 실적을 분석해서 매년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길래 공약 이행률이 100%를 넘은 것일까? 세부 사업별 공약 이행률을 봤습니다. 인성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공약 이행률은 무려 1200%를 넘습니다. 원래 8번만 하려고 했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100번 넘게 해 이행률이 1200%를 넘은 겁니다. 수능 평가 문항 개발 사업의 이행률도 390%입니다. 문항 출제 역량 강화 연수를 받은 교사가 원래 계획에 비해 3배 이상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행률 수치를 모두 더한 다음 전체 사업의 수로 나누어서 공약 이행률 146%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낯뜨거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약 이행률이 100%가 넘어간다는 것은 나쁘끄러운 자화자찬입니다. 학교 현장은 수치와 양과 횟수에만 집중하는 행태에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번, 몇 회 등 횟수와 양에만 집착해 공약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 기준에 근거해 공약 이행률을 평가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 정성적 평가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가가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종합적인 분석 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놓고 원고 측과 차량 제조사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브레이크 등이 켜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가 운전하던 사고 차량에 손자인 12살 이도연 군이 타고 있었는데 그만 숨진 사고입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4번째 민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제동 등, 이른바 브레이크 등이 켜졌나 여부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메인 제동 등에는 불이 들어왔는데 원고인 차량 운전자 측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들어왔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차량 제조사 측은 차량이 충돌하면 관성에 의해 메인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조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점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원고 측은 사고 당시 차량에서 굉음이 나는 등 차량 이상으로 보조 제동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힌 반면 차량 제조사 측은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영상하고 비교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무조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게 돼 있다. 기계식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절대 기계식이 아닙니다. 그 브레이크 등을 제어하는 전자식 모듈이 다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점등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영상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원고 측은 사고 차량 운전자인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라고 내세운 반면 차량 제조사 측은 빛이 반사되어 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화면만으로 명확하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 측은 사고 당시 차량에서 나는 굉음 그리고 액체 분출 역시 차량 이상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고 분석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가 됐으면은 정말 인정하겠지만 과학적 근거는 결여돼 있고 추론으로 결론 내고 운전자의 과실이다라고 결론 낸 이 부분에 대해서
한편 차량 운전자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지난해 12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경찰은 이달 중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작년 6월부터 공모주 상장 당일 최대 수익률이 300%로 확대되고 최근 들어 이른바 따따상 사례가 나오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런 열기를 틈타 공모주를 싸게 많이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에 사는 이 씨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일 들여다보던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언뜻 보기엔 일반 증권사 앱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공모주 투자 사기에 이용된 가짜 앱입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광고에서 한 교수의 영상을 접했고 이후 이 교수가 만든 AI가 공모주를 추천하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사기가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지만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 교수의 강의 영상, 실제로 수익을 냈다는 수많은 인증글에 속아 실제 주식 가격을 연동해서 보여주는 가짜 증권 앱을 깔았습니다. 혹할 만한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공모주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좀 많이 주식 배정을 받아서 좀 싸게 갖고 온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갔죠. 이들은 실제 청약 예정인 종목을 짚어주며 투자를 권했고 결국 이 씨는 1,17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상장 당일 앱에선 상당량의 공모주가 입고된 것처럼 보였고 수익률은 최대 6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씨는 며칠을 지켜보다 투자금과 수익금을 회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은 뚝 끊겼고 앱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최근 들어 공모주 투자를 미끼로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도가 바뀌고 공모주 하루 최대 수익률이 기존 160%에서 300%로 높아지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공모주 투자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모주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기간 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주식 거래 앱 설치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 제보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주식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를 주의하고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해준다는 제안에 현혹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양구군은 스포츠 마케팅으로 역대급 경제 효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올해는 양구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스포츠 행정 복합타운을 조성해 스포츠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교 테니스 팀의 전지훈련이 한창입니다. 양구군에는 전국 16개 테니스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훈련이 가능한 맞춤형 시설들은 전국 체육인들이 양구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테니스 코트가 있는 건 당연하고 주변에 이제 체력 훈련을 할 수 있는 웨이트 시설이나 운동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지난해 양구군에서 100개가 넘는 스포츠 대회가 열렸고 90여 개 선수단이 훈련을 했습니다. 경제 효과만 230억 원을 넘었습니다.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스포츠 행정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동석 고속화철도가 들어서는 양구역 일대 19만 3천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54억 원. 1단계로 대형 스포츠 시설과 연계 행정시설을 조성하고 2단계에는 500세대 규모의 숙박, 주택단지를 조성합니다. 비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또 뭐 민간 기업 건설사 유치를 해서 그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스포츠 행정 복합타운은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오는 2030년에 준공합니다. 2027년에는 동석 고속화철도 양구역이 개통합니다. 양구군은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 스포츠 산업과 함께 관광객 등 체류 인구를 늘리기 위한 관광 산업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관광과 체육 인프라가 연계가 돼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생활 인구, 관계 인구들이 정착이 돼서 또 우리 군에 또
또 발전의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계 인구를 끌어들이는 산업으로 소멸 위기 지역에서 주목받는 스포츠 마케팅. 인구 2만 1,000명의 작은 도시 양구군이 스포츠를 중심으로 지역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2023년 강원도 인구가 1,397명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강원도를 빠져나간 인구는 17만 4,763명이었고 강원도로 전입한 인구는 17만 3,366명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강원도 인구가 순유출을 기록한 해는 2018년과 2023년 두 번뿐입니다. 순유출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로 3,548명이 빠져나갔고 순유입은 50대가 1,68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원도를 떠나 정착한 지역은 서울이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 충북 등 순서였습니다. 강원도 대부분 대학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은 강원대, 강릉원주대, 한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등이고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했던 춘천교대도 올해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올해 대학은 등록금을 최대 5.64%까지 올릴 수 있지만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2형을 받을 수 없고 글로컬 대학 등 정부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대학마다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동대는 3%에서 4%대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강원도가 모바일 강원 상품권 발행액을 60억 원으로 20억 원 증액하고 할인율도 5%에서 7%로 올렸습니다. 또 2월 한 달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모바일 강원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200명을 선정해 5천 원에서 5만 원의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누적 결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됩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10곳 중에 7곳은 설 명절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254개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 조사 결과 매우 곤란하다고 응답한 곳이 41.3%, 곤란하다고 응답한 곳은 36.2%였습니다. 설 자금으로 평균 2억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확보하지 못한 금액은 평균 2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설 연휴 휴무 계획은 평균 1.6일로 전국 평균 4일보다 극히 적었습니다. 춘천시가 유치에 나선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 실사가 오늘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에서 이뤄집니다. 현장 실사단은 춘천시의 유치 계획을 보고받고 엑스포 개최 장소인 송암 스포츠타운 에어돔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현장 실사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엑스포 개최지는 다음 달 중순쯤 발표됩니다. 춘천시는 재작년 부산에서 열린 엑스포에 5만 3천 명이 찾았고 32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했다며 올해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폐쇄 우려가 제기됐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 지역 사업단의 원주 존치가 확정됐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4월까지는 원주 사업단이 현재 사용 중인 연세대 미래캠퍼스 공간을 이용하고 5월부터는 남원주 역세권 창업지원허브로 이전해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적용해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 말 운영상의 이유로 사실상 원주 사업단을 폐쇄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후 지역 경제단체와 원주시 등에서 존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에 면역항체 전문대학원 설립이 추진됩니다. 강원도와 홍천군 강원대학교는 면역항체 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첨단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현장 중심 교육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면역항체 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등 후속 사업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지대 디지털헬스케어학과 이상석 교수 연구팀이 자가면역 결핍 만성질환자 치료용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해온 이상석 교수팀은 개발한 면역 치료제를 마이크로미터 길이 이내의 미세 바늘을 통해 인체에 정확히 전달하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장기 이식이나 코로나19 같은 과염증으로 인한 자가 면역 결핍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온라인판에 게재됐고 사업화를 위한 임상 연구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군이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어학연수를 추진합니다. 화천군은 다음 달 5일부터 3주 동안 지역의 중학생을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무료 어학연수에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학교장 추천과 영어 능력 평가를 통해 선발된 21명으로 현지 학교의 정규 수업에 참여합니다. 지난 2004년에 시작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중고등학생 501명을 지원했습니다. 삼척시 보건소가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임시 이전으로 일시 운영 중단합니다. 삼척시 보건소는 다음 달 5일부터 중앙시장 인근 어울림 프라자로 임시 이전에 운영할 계획이며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척시 보건소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모두 54억 원이 투입돼 오는 11월까지 개선 사업을 마친 뒤 다시 보건소에서 진료하게 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가 호평 산업단지 안에 있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춘천시와 공단 간의 업무 인수인계를 거쳐 3월 2일부터는 산업단지 입주 계약 업무를 공단에서 맡게 됩니다. 또 산업단지 민원 응대와 입주 기업 관리를 비롯해 노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공모 사업도 춘천시와 함께 추진합니다. 인제군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산불 방지 대책본부와 읍면 상황실에서는 산불 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65명 등을 초동 진화와 감시를 위해 투입합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 산불 조심 기간에는 인제군 등산로 12곳과 입산 통제구역 2만 4천 헥타르에 대한 출입을 제한합니다.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난독 학생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난독 학생을 위해 난독 관련 검사와 중재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100명의 난독 고위험 학생이 심화 검사를 받았고 55명의 학생은 연간 30번의 난독 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한림대 언어청각학부, 두루바른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난독 학생 문해력 향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태백산 눈 축제가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축제 기간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백시는 개막 첫 주말과 휴일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폐막일인 다음 달 4일까지 태백산의 설경과 축제장이 어우러져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